신부 비자 서류 중에 신랑 서류 중에 범죄 경력 회보서에 관련해서 그 좀 영사관 측에서 바뀐 게 있다면서요? 바뀌었다기보다는 얼마 전까지 이제 영사관에 우리가 이제 질의를 하고 했을 때 이제 5년 이상 이제 지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사관에서 이제 참고를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심사를 해서 줄 사람은 준다. 이렇게 영사관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 문제로 이제 호치민 영사관에 조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지난주에 이걸 다시 한번 보고 5년이 지나면 범죄 경력을 삭제해 준다는 거죠? 삭제가 아니고 범죄 경력이 5년 이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부분에서 5년이 지난 사람들에 대해서 영사관에서 참고적으로 봐줄 사람들은 봐주면서 비자를 주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어요. 됐는데 지난주에 이 문제로 이전에 이제 영사관 쪽에서 이제 어떤 좀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가 봐요. 누구는 어떻게 봐주고 누구는 또 뭐 이렇게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영사관에서 이제 이 부분을 새로 완전 정비를 했어요. 딱 체계를 잡은 게 뭐냐면은 전부 10년 기준이에요. 이제 무조건. 10년. 예. 가정폭력도 10년, 성폭력도 10년,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실형을 받은 살인이나 이런 걸로서 만약 받았다, 그것도 10년. 그렇게 해서 이제 딱 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은, 집행을 받은 사람은 형이 끝나는 날로부터 10년이에요. 만약에 이제 쉽게 말해서 감옥 갔다 나와서 10년. 근데 집행유예나 벌금을 받은 사람들은 그 확정된 날, 선고받아서 확정된 날 있잖아요. 그 날로부터 10년이에요. 만약에 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그러면 그날 확정된 날, 보통 우리 집행유예 3년을 받아 3년 끝나고 10년이냐 이런 조금 오해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벌금이나 집행유예는 선고된 날로부터 10년. 그렇게 지금 이제 완전 체계가 원래 요게 딱 법규예요. 요게 법규로 딱 돼 있던 걸 전에 과거 법규가 사실 5년 있었어요. 이게 이제 2019년도인가 18년도 좀 강화되면서 했는데 이번 영사가 이걸 좀 완화시켜서 처리를 해주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안에 내부적으로 좀 논쟁도 있었고 좀 문제가 있었는가 봐요. 또 어떤 경우는 누구는 이걸 봐주느냐 누구는 안 봐주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지난주에 무조건 체계를 다시 딱 잡은 게 무조건 10년 대신 가정폭력도 10년 그걸 이제 맹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살면서 음주운전은 벌금 많이 왔잖아요. 전혀 관계없어요. 음주운전은. 전혀 관계없고 뭐 친구들하고 예를 들어서 다투어갖고 뭐 상해 뭐 벌금 얼마 이것도 전혀 관계없고요. 자, 쉽게 말해서 가정폭력, 미성년자 성추행, 그 다음에 아동학대 요런 부분, 성폭력 요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된 게 뭐냐면은 중대한 범죄로서 감옥에 갔다 온 사람 이도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왜 저거 있죠, 위장결혼을 한 사람들 만약에 적발이 돼갖고 옛날에 좀 있으면 지금은 거의 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5년 요런 체계. 중대한 범죄지 그냥 우리 말하는 사소한 범죄 가끔 저한테 이렇게 문의 온 분이 얼마 전에도 있었어요. 뭐 하다 보니까 내가 뭐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경찰이 적발되는데 벌금 뭐 얼마 이렇게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반적인 벌금, 우리가 형사사건에서 벌금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어떤 친구들하고 다툼, 예를 들어서 사기죄도 감옥에 안 간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 건 문제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벌금을 받은 게 아니고 가정보호소인가 있잖아요. 거기에 송치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교육받고 왔다. 이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벌금, 무조건 벌금 이상 나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교육을 받고 왔던 사람은 반드시 신부는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신부가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그 뭐 폭력 이런 부분으로 상해를 입혔거나 이런 부분에서 벌금을 받은 게 있다 그러면은 그래도 신부한테 고지해주고, 왜냐면 영사관에서 신부한테 마지막 비자 나오기 전에 전화를 해서 신부한테 질문을 합니다. 남편이 전과에 있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냐? 예, 신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게 있는지 말해보라 하면은 어느 정도 대충 말하면은 오케이 끝. 근데 만약에 신부가 몰랐다, 몰랐다 그래서 그게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신부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저는 모르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면은 자, 지금 남편한테 확인을 해서 어떤 전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반드시 지금 물어보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영사관에서 연락한다. 그러면은 다시 나중에 영사관에서 그 다음 날이든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때 어제 들어보니까 이런 게 있어갖고 뭐 이렇기 때문에 벌금이 얼마 낸 거 있다고 하네요. 본인이 자금 인지했어요? 네. 문제 없어요? 본인 생각에 결혼하는데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전혀 관계 없냐고 물으면 신부가 관계 없다 그러면은 끝납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이제는 10년이라 하는 기준을 챙겼다는 거. 그리고 또 바뀐 게 소득에 관련 부분들이 또 바뀌었다면서요? 바뀐 게보다도 이제 이거는 다시 정립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소득 증명은 신랑분 직업에 따라서 직장인은 이제 근로자 원천징수 우리 신고를 해서 세무서에 소득 금액 증명원으로서 문제가 거의 안 돼요. 사업자나 농업이나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이런 분들, 그분들은 소득 금액으로 다 하는데 소득 금액이 약할 시에 나머지 본인 재산을 갖고 하든가 소득과 재산 이런 걸로서 같이 합산해서 처리를 해요. 그걸 하든가 아니면은 의료보험료 안에 건강보험료 1년 평균 납입 금액으로 이제 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이 있어요. 자, 아버지하고 같이 사업을 해요. 식당을 운영을 해요. 그럼 보통 아버지 명의로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상 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 같으면은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집이 뭐 한 두 채 있어요. 또 사업도 아버지 명의로 해요. 그러면은 이 아버지가 그 사업장 소득 신고는 작게 하더라도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의료보험료 22만 원 내. 그러면은 이 아들은 사실 서류적으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소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주민등록 같이 되어 있고 이럴 때는 그 가족 여러 명, 엄마, 아버지, 본인 다 합산해서 소득이나 재산이나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료가 납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22만 원을 내고 있어요. 그래도 본인 명의로 건강보험료를 발급받아 보면 본인도 22만 원 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본인 소득으로서 건강보험료로 어차피 소득 증빙이 됩니다. 부모 소득을 합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주민등록이 따로 돼 있어요. 아버지하고 나하고 따로 돼 있는데 실제 나는 뭐 나가서 뭐 집 방 한 칸 얻어가고 살고 있으면서 아버지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결혼할 때는 모르고 만약에 결혼했다가 나중에 비자할 때 되니까 가족 합산하면 되네 이래갖고 주민등록을 아버지하고 다시 합쳐갖고 아버지 소득으로 하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영상은 안 해줍니다. 왜? 이거는 소득 증빙을 위해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으로 이렇게. 과거에는 아무 문제 없이 해줬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언제부터 뭐 주민등록에 같이 돼 있던 사람 이런 기준은 없어요. 없는데 최근에 신랑분 비자가 소득이 조금 밖에 없다고 가족 소득이 이제 아버지하고 이런 걸 이용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옮겨갖고 비자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영사관에서도 하는 말이 고의적으로 이건 합산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이제 인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본인 소득이 없고 내가 가족하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면은 처음부터 주소를 옮겨놓고 결혼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결혼 진행해놓고 나중에 비자 서류 할 때 주소를 같이 이렇게 합가를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그 국제결혼 추진하려고 할 때 마음먹을 그렇죠. 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소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면은 내가 가족하고 같이 소득을 합산할 건지 먼저 생각한 다음에 그걸 준비해 놓고 시작하죠. 과거에는 나중에 준비해도 됐어요. 사실 옛날에도 우리도 신랑분 상담하다 보면은 본인 뭐 장사를 하는데 소득신고 조금 해. 근데 이 사람이 전세 살고 있다 보니까 의료보험도 조금 나와. 그럼 부모님 뭐 해요? 아버님이 뭐 원룸 건물 하나 갖고 있고 임대사업도 하고 아버님 뭐 건강보험료 얼마 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한 30몇만 원 냅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자 할 때 주민등록 같이 합치면 됩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됩니다. 지금 주민등록 이제 같이 합쳐놓고 결혼 진행하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받겠다는 것, 그것만 아시면 돼요.